오늘은 고시원 계약 순서를 알려드릴게요. 고시원 창업을 위해 발품을 발며 열심히 임장을 다니다 보면 어느 순간 이 고시원이 내가 해야겠다 싶은 강한 확신이 드는 물건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 바로 고시원 계약할 때 꼭 넣어야 하는 특약 5가지입니다. 고시원은 일반 상가나 주택 계약보다 챙겨야 할 권리관계와 인허가 사항이 복잡하기 때문에 자칫 계약서 한 줄을 잘못 썼다가는 나중에 큰 손해를 보거나 마음고생 심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 이 5가지 특약은 정말 필수적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막상 고시원 창업을 시작하려니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꼭 확인해주세요. 창업의 방향을 확실히 잡아줄 원데이 클래스 링크를 눌러주세요. 특약 5가지가 들어가는 본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우리가 현장에서 가장 먼저 치러야 하는 아주 중요한 관문이 하나 있습니다. 본 계약에 들어가기 앞서 그 좋은 물건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첫 번째, 바로 가계약금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고시원 임장을 꼼꼼히 마치고 이 물건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면 우리는 가장 먼저 가계약금을 입금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체하지 못하게 물건을 확실히 선점하는 과정이죠. 만약 내가 계약하고 싶은 고시원이 너무 좋고 수익률도 훌륭한 물건이라고 생각되신다면 가계약금은 계약이 깨지지 않을 정도로 보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보통 500만원 정도 보냅니다. 아직 본계약서도 안 썼는데 계약금을 너무 많이 보내는 건 불안하지 않나요? 하면서 조심스러운 마음에 100만원 이렇게 소액만 보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약금을 조금만 보내면 힘들게 발품을 팔아 찾은 물건, 계약이 허무하게 깨질 수도 있습니다. 고시원 시장에서는 좋은 물건이 나오면 그만큼 수요가 몰리고 경쟁이 치열합니다. 만약 물건이 너무 좋은데 내가 계약금을 100만원만 걸어두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며칠 뒤 그 고시원을 보러 온 다른 사람이 현 원장님에게 제안을 합니다. 제가 권리금을 500만원 더 쳐서 드릴 테니 그냥 저한테 넘겨주세요. 이때 매도인은 기존 계약을 파괴하기 위해 배액배상이란 것을 하고 계약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배액배상이란 부동산 매매나 양도양수 계약이 시킬된 뒤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통상적으로 시세의 10% 정도를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나서 이후에 매도인이 변심하여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자 할 때 발생하는 위약금 개념입니다. 매도인이 계약을 파기하려면 본인이 매수인에게 받았던 계약금의 배액, 즉 2배를 배상해야만 적법하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예시로 알려드릴게요. 제가 어떤 고시원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계약하려고 가계약금을 100만원 보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매도인이 갑자기 계약을 파기하겠다며 저한테 200만원을 계좌로 돌려줍니다. 제가 보낸 원금 100만원에 위약금 100만원을 얹어서 돌려주는 거죠. 이게 바로 배액배상입니다. 매도인 입장에서는 저한테 위약금 100만원을 물어주더라도 뒤늦게 온 사람한테 권리금을 500만원, 1000만원 더 받는 것이 금전적으로 이득이니까 아주 쉽게 계약을 깨버리는 겁니다. 결국 저는 위약금 100만원을 공짜로 벌긴 했지만 매달 안정적인 큰 수익을 가져다줄 좋은 고시원을 눈앞에서 허무하게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물건이 정말 좋다고 판단되면 매도인이 변심할 엄두를 못 내도록 계약금을 무조건 넉넉히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십니다. 그런데 계약금을 처음부터 그렇게 많이 보내면 나중에 무슨 문제 없나요? 혹시 돈이 묶이거나 떼이는 거 아닐까요? 입금하신 그 계약금은 나중에 권리금, 잔금 치를 때 전체 지불해야 할 금액을 그대로 포함되어 차감되는 금액입니다. 결코 중간에 없어지거나 사라진 돈이 아니란 뜻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의 고시원 창업 경험을 통해 이 물건이 정말 마음에 들고 확실하다는 판단이 서면 보통 500만원 정도 가계약금을 보냅니다. 물론 이 가계약금이 딱 얼마라고 정해진 건 없습니다. 본인이 직접 물건을 보고 가치를 판단해서 이 정도 금액이면 매도인이 위약금을 감수하면서까지도 계약을 깨지 않겠다 싶은 금액을 보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고시원 권리계약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권리계약은 현재 고시원을 운영하고 있는 현 원장님과 진행합니다. 권리계약서를 작성할 때 안전장치를 제대로 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수백 수천만원의 손해를 보거나 마음고생을 심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고시원 계약할 때 꼭 넣어야 하는 특약 5가지입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5가지는 여러분의 소중한 투자금을 지키기 위해 무조건 계약서에 적으셔야 합니다. 권리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특약 5가지는 바로 누수특약 1개월, 소방필증 발급 조건, 월세 인상 5% 제한, 공실특약, 그리고 보일러 및 에어컨 1개월 수리 특약입니다.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누수특약 1개월, 보일러 및 에어컨 1개월 수리 특약입니다. 고시원은 방마다 물을 쓰고 배관이 있어서 누수가 발생하거나 보일러, 에어컨 같은 핵심 설비가 고장나는 경우가 흔합니다. 내가 인수하자마자 에어컨이 고장나거나 아래층으로 물이 새면 그 수리비는 누가 내야 할까요? 특약이 없다면 새 원장님이 전부 독박 쓰게 됩니다. 따라서 잔금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발생하는 누수 및 보일러, 에어컨의 중대하자는 현 원장, 매도인이 전액 부담하여 수리한다는 조항을 반드시 넣으셔야 초기 수리비 폭탄을 피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월세 인상 5% 특약입니다. 권리계약을 맺고 나면 건물주와 임대차 계약을 새로 맺어야 하는데요. 건물주가 갑자기 주인이 바뀌었으니 월세를 20% 올리겠다라고 하면 수익률이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권리계약서의 본 계약은 건물주와 임대차 계약 시 월세 인상이 기존 대비 5% 초과할 경우 양수인은 본 계약을 해제를 결정할 수 있다. 임대차 계약이 성사되지 않을 시 본 권리계약은 무효로 하며 양도인은 계약금을 즉시 반환한다는 특약을 달아두어야 안전합니다. 네 번째는 공실특약입니다. 현 원장님이 고시원을 내놓을 때는 만실이라고 했는데
잔금날 빈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시로 잔금시 공실이 3개 이상일 경우 방공실 3개부터 한 개당 40만원,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명확한 기준을 정해두셔야 합니다. 반개수는 고시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권리계약 전에 협의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5번째, 오늘 영상의 핵심인 소방필증 발급 특약입니다. 고시원은 다중이용 업소이기 때문에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즉 소방필증이 필수로 필요한 업종입니다. 이 소방필증이 정상적으로 발급되지 않으면 아예 고시원 운영 자체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특약에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소방필증 발급 절차를 알려드릴게요. 매수인이 계약금을 보내고 권리계약을 체결하면 현 원장이 관할 소방서에 소방필증 발급 신청을 합니다. 소방서에서 점검 신청을 넣으며 소방서에서 일정을 확인한 뒤 점검 일자를 알려줍니다. 약속된 날짜에 소방관이 직접 고시원으로 점검을 나옵니다. 이때에서 고시원에 있는 소방시설, 장비를 전체적으로 꼼꼼히 확인하고 이상이 없으면 소방필증을 발급해줍니다. 제 경험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고시원 1호점을 매도할 때 저도 절차대로 소방서에 점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소방서에서 사전에 소방사설업체를 불러서 점검을 먼저 진행한 후 우리가 점검을 나가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관할 소방서마다 지침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즉시 사설 소방업체를 불러서 점검을 받고 다시 소방서에 연락해서 최종 점검을 받은 뒤 소방필증을 발급받았습니다. 혹시라도 점검을 받았는데 소방시설에 문제가 있어서 소방필증 발급이 안되면 어떡하나요?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혹시라도 발급이 반려되면 소방서에서 구체적으로 지적사항들을 다 알려줍니다. 그러면 현 원장이 사설 소방업체를 불러서 그 지적사항을 보완하고 수리한 다음 소방서에 재점검을 받으면 문제없이 소방필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장 까다로운 소방필증까지 완벽하게 확인을 마쳤다면 모든 관문이 끝날 것입니다. 소방필증을 안전하게 발급받았음을 확인한 후 비로소 현 원장님께 권리금 잔금 처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현 원장님과 권리계약을 체결하고 나면 건물주와 임대차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여기서 많은 초보 원장님들이 당황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고시원 양도양수 이루어질 때 건물주는 주인이 바뀌는 이 타이밍을 이용해 월세를 올리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권리계약서에 아주 중요한 안전장치를 하나 달아두었죠. 바로 건물주가 월세를 5% 이상 인상할 경우 양수인은 계약 진행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는 특약입니다. 이 5% 제한 특약은 임대차 계약 과정에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주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그렇다면 실전에서 어떨까요? 만약 건물주가 월세를 5% 넘게 올려달라고 요구한다면 무조건 계약을 파기해야 할까요? 여기서부터는 예비 원장님들은 유연한 판단과 전략이 필요합니다. 건물주가 월세를 예상보다 많이 올리더라도 내가 계약하려는 고시원의 위치, 시설 컨디션이 훌륭하고 계산해본 수익률이 여전히 좋다고 그대로 계약을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대신 늘어난 월세 부담을 내가 다 떠안을 필요는 없겠죠? 현 원장님, 매도인에게 당당하게 요구하면 됩니다. 원장님, 건물주가 월세를 너무 많이 올려서 수익률이 떨어지게 생겼습니다. 월세가 올라간 금액만큼 권리금을 조금 깎아주세요. 이렇게 5% 특약을 지렛대 삼아 현 원장님에게 권리금 조율하는 훌륭한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제 실제 경험담을 예시로 들려드릴게요. 저 역시 여러 고시원 지점을 운영하면서 다양한 성향의 건물주들을 만났습니다. 1호점 매도 시 제가 1호점을 팔고 나올 때 건물주분께서 새로 들어오는 원장님께 월세를 정확히 5% 올리셨습니다. 가장 보편적으로 일반적인 케이스입니다. 2호점 계약 시 2호점은 신설 고시원이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처음 책정된 월세가 유지되는 경우가 많아 월세 인상 없이 계약했습니다. 3호점이 모텔을 인수할 때는 임대인분께서 아주 감사하게도 기존 월세를 인상 없이 그대로 유지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월세 인상의 여부와 그 폭은 전적으로 임대인의 성향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무조건 오르는 것은 아니며 가끔은 예심 좋게 월세를 동결해 주시는 건물주님들도 계시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하지만 가장 주의해야 할 최악의 상황이 있습니다. 간혹 시세나 상식을 무시하고 말도 안 되게 터무니없는 금액으로 월세를 확 올려버리는 건물주가 있습니다. 이런 물건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련 없이 과감하게 안 하시는 것이 정답입니다. 위치가 너무 좋은데 내가 들어가서 방을 다 채우고 열심히 운영하면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우리는 당장의 고시원을 운영하는 수익만 봐서는 안됩니다. 나중에 고시원을 다시 팔고 나오는 엑시트까지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월세가 비정상적으로 높다면 다달이 나가는 고정비 때문에 수익률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나중에 고시원을 내놓아도 안 좋은 조건 때문에 아무도 사려하지 않습니다. 결국 엑시트가 힘들어지고 내가 처음에 냈던 소중한 권리금마저 대폭 깎이게 되는 치명적인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비 원장님들은 임대차 계약 시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할까요? 가장 마음 편한 방법은 월세는 양도양수 시 5% 정도는 무조건 올라간다라고 가정하고 처음부터 수익률을 보수적으로 계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월세가 5% 올라갔다고 너무 속상하실 필요는 없어요. 건물주가 월세를 올렸다면 우리도 고시원의 가치를 올려서 대응하면 됩니다. 제가 쓰는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최소한의 비용을 투자해서 방을 예쁘게 꾸미는 겁니다. 도배를 새로 하거나 예쁜 조명으로 포인트를 주고 낡은 친구나 직기를 교체하는 등 약간의 감각만 더해줘도 방의 퀄리티를 확 올라갑니다. 이렇게 방을 예쁘게 세팅하고 나서 입시자분들에게 받는 월세를 2, 3만원씩만 올려보세요. 건물주가 올린 월세를 충분히 커버하고도 남을 만큼 수익률은 훌쩍 올라갑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고시원 운영의 진짜 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 내용만으로 여전히 고시원 창업이 막막하고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꼭 아래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성공적인 첫걸음을 위한 제 원데이 클래스 링크를 눌러 신청해주세요. 오늘 영상에는 권리계약 이후 건물주를 만나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월세 인상 이슈와 그에 대처하는 협상법 그리고 엑시트 전략까지 깊이 있게 다뤄보았습니다. 가계약부터 권리계약, 소방필증 발급, 그리고 오늘 다룬 임대차 계약까지 이
복잡한 과정들을 꼼꼼한 투약과 철저한 사전 준비로 무장하신다면 여러분의 투자금을 안전하게 지키고 창업 성공 확률은 올라갑니다. 오늘 내용이 고시원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큰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예비 원장들을 위한 실전 노하우 꽉꽉 채워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